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제가 이번에 온라인 라이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접속 방법은 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한국의 컬처 베이팅 센터라는 곳에서 중국에 대해 현장감 있고 객관적인 강의를 해줄 강사를 찾다가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컬처 베이팅 센터라는 곳은요, 원래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사회와 문화를 한국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모두 객관적으로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인 만큼 제게도 참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베이징에 출장을 와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분이 되게 색다릅니다. 제가 출장을 온 지금 기간은요, 중국 공산당이 2021년 양회를 개최하는 시기와 겹치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을 저도 이제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양회 관련을 해서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물론 이제 그 결과가 얼마나 객관적인지 그런 건 잠시 차치하더라도 거기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이 법치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농민들의 어떤 그 재산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2020년도에 반드시 달성을 했어야 됐던 그 전면적인 소강사회라는 중국 공산당의 자체 그 목표 같은 게 있어요. 일종의 슬로건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지금 전 세계에서 미중 갈등을 놓고선 뭐 패권 다툼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또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가장 이제 순위가 낮았던 것은 외교 문제와 관련된 거였는데, 아무래도 중국의 일반 그 백성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 관심에는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법치주의라는 게 왜 법치가 1위를 했는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얽혀 있는데요. 가장 서민적으로 쉽게 설명을 제가 이해하는 바를 한번 공유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관공서에 뭘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담당자마다 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물론 자체적인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중국이 워낙 크고 방대하다 보니까 딱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전국에 통용을 시키는 게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하려다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공무원분들 되게 고생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이거는 사실상 인치에 가까운 거죠. 인치. 그래서 빡세게 검사하는 공무원 사람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걔 이제 그 순번 바뀔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다든지, 지금 한국 사람들 상식으로는 생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막 펼쳐지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또 낭비가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치주의로 하자는 거는 이런 거를 조금 명확하고 변하지 않는 매뉴얼화를 시키자 하는 요구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또 받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 양회를 하는 이 시점에 저희의 조국 대한민국은 아쉽게도 여전히 무척 시끄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심하고, 그 다음에 사회 갈등이라는 것도 정말 갈수록 첨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서 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즉시 아마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서운 댓글이 달리지 않을까. 예전에는 이제 저도 그런 분야에 대한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유튜브 채널을 하다가 그런 댓글을 몇 번 받아보니까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고 이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오히려 더 전달하기 어려워지는 되게 희한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개인의 발언권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이제 존중을 해주자, 이런 취지가 있는데요. 또 그러면은 네가 발언의 자유가 있으니 나는 비판의 자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침해를 당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 보장하기 어려운 형태의 자유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던 중국의 전전임 국가주석이죠. 전전전임이겠네요. 네, 등소평이라는 그 중국의 국가주석이 있었습니다. 작은 거인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분이 원래 중국의 사천성 사람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아마 공부를 굉장히 잘했나 봅니다. 10대 시절에 자기 살던 고향의 어떤 사업가의 지지를 받고 당시 유럽 열강 중에서 상당한 그 입지를 구축하고 있던 프랑스에 유학을 하러 갑니다. 그 10대 후반 나이에 그 엄청난 그 감수성을 가지고 이제 유학을 하러 간 거죠. 그런데 이 고향에 있던 사업가가 이 사업이 망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학비가 끊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사람이 생활을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공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공장 노동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 어린 등소평이. 그때 이제 공장에 했던 게 우리가 잘 아는 르노 자동차 아시죠? 그 삼성 르노 할 때 그 르노 자동차에서 하면서 엄청나게 발달을 한 자유민주주의의 선진국가인 프랑스를 보면서 이 젊은 등소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중국의 앞날에 대해서 깊이 있게 걱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등소평이 나중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할아버지가 됐는데도요, 프랑스 중국 그 대사관에서 보내온 크로와상 이런 빵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젊은 시절을 이제 프랑스에서 지내시다 보니까 그게 이제 평생 좋아진 거죠. 지금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 중에도 10대, 20대를 한국에서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유학을 하고. 이 사람들은 한국 요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같은 원리인 거죠. 그런데 등소평이 나중에 이제 중국 공산당에 굉장히 높은 위치로 가면서 자기가 확신을 했던 거 하나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자유민주주의를 가면 안 된다. 그 이유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혼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혼란한 정도가 중국과 같이 큰 나라에서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 사람이 거의 확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은 무조건 공산당 영도로 가야 된다. 이 공산당이라는 거는 어떤 세습화된 이렇게 그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어떤 그 세력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사회적으로 검증을 거친 엘리트 집단이 이끌어가는 어떤 국가를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중국에 잘 맞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면 국민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느냐,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중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신 한국 분들은요, 다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일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나라에서 국민들 자유나 권리를 그렇게 제약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거의 겪어본 일이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필요한 거 아니면 국민들의 자유를 그렇게 침해하거나 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 과거에 무슨 그 전두환 정권 때 그렇게 탄압하던 그런 것을 상상을 하시면은 전혀 엉뚱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은요,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자기 나라에, 중국이라는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판단은요,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중국에 있는 엘리트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한테 제일 맞는 체제를 만든 겁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체제와 기본 정신이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 이제 임시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 즉 우리 사회의 과거의 엘리트 분들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가장 맞는 방식은 뭔지를 고민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요, 중국은 하다가 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념은 무시하고 그 형태를 되게 바꾸기 좋은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영상에서라도 민주주의보다 혹시 사회주의가 좋은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배우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마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조선 중기 이후로 우리는 중국에서 이미 몇백 년 전에 사라져버린 성리학을 500년 동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되니까 중국의 양명학이라는 것도 이것도 괜찮은데 배워보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요, 사문난적이라고 몰아서 죽였습니다. 그냥 목숨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거 공부했다고. 이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떤 폐쇄성이 있다면 이건 정말 슬픈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